김성태에게 팩트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 지난해 7월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변호인과 접견 과정에서 한 발언인데요. 지난 2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른바 이화영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큰 불똥이 튀는 모양새입니다. 이화영 녹취록이 발단이 돼서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가 된 건데요. 먼저 논란이 된 녹취록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비발성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네, 뭐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대납했고.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이미 더들지 말아야지. 아니 그 이미 다 나왔어. 나왔어. 변호비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뭐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비 대납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럼 최악으로 내가 가정을 봅시다. 어떤 팩트가 있었을까?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어. 그 다음에 그럼 변호사비 대납하면 뭔 죄인가? 아니 그거 말고 또 법원 로비. 법원에 판사한테 로비했어. 그러면 변호사도 모르고 나만 아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세상에 밝혀질 경우에 두렵다. 총 40분 분량이라고 하는데 일부분 이제 그걸 방금 저희가 들어본 겁니다. 핵심은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법원 로비 그 둘을 합하면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이 의혹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화영 씨가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에게 휘발성이 크다, 굉장히 두렵다 한 사건이 그 내용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네. 일단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때 당시에도 금액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30여 명의 쟁쟁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총 변호사 수임료가 2억 5천만 원이다. 근데 그중에는 대법관 출신 2명,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1명이 포함되어 있는 네. 국내의 대형 로펌들이 껴 있었거든요. 네. 게다가 또 이제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심급 대리라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심급마다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곱하기 3 이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파기환송심 내려와서 재판을 4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눠 보시면 이게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대기업 총수라고 한다면 변호사비만 몇백억이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대기업 총수의 형사사건에서 그렇게 지급된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은 대법관 출신을 1,000만 원 이하로 수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 수임료 가지고 누구 한번 가보세요. 절대 수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금액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금액도 말이 안 되고 대납에 대한 의혹도 별도의 증거로 터져 나왔다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고 수사가 좀 혹시 말이죠. 진행됐는데 자발적으로 변호사들이 재능 기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능 기부 자체도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 자체도 문제는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에게 유료로 해줘야 되는 것을 무료로 해준다라는 네. 것도 일종의 이제 금전적 대가를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문제인데 문제는 이 대화를 나눈 게 자신의 변호인이랑 대화를 나눈 거잖아요. 네. 대단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영태 변호사라는 사람은 민변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화영 지사가 없는 얘기로 허풍을 떨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김영태 변호사는 대뜸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네. 이게 그냥 진행이 됐거든요. 네. 심지어는 김영태 변호사 쪽에서 이 녹취록을 법원에도 제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 이 내용은 지금 그냥 허풍으로 보기는 어렵다.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이건 휘발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허풍이 아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녹취에 따르면 말이죠. 변호사도 웬만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아는 척을 하자. 맞습니다. 피고인 이화영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김영태 변호사는 직접 자기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인데 네.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라면서 그 얘기가 진지하게 주고받아지는 것 자체가 김영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끊질 못하잖아요. 네. 나도 어느 정도 알고 나올 건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고 법원도 있습니다라고 추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굉장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위 법관 출신을 소환하거나 이런 게 어려웠고 네. 법원에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서도 영장들을 다 기각했기 때문에 감싸기란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정도 내용이 나오면 영장도 발부를 안 할 수 없죠. 그럼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이었죠. 이재명 대표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도지사직이 박탈될 그런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당시 어떤 발언이었는지 그 발단이 됐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냥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 하지 말자,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조기현 위원장님.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법관들도 의견이 팽팽하게 5대2로 맞서 있었는데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글쎄요. 결정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과는 7대5였습니다. 아, 네. 7명이 무죄 의견이었고요. 예. 5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네.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주심도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무죄의 법리를 정리한 대법관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대장동과 연결이 되고 김만배 씨와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았던 것뿐이지 만약에 실제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네.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 연결되는 사건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 이화영 이 부지사와 김영태 변호사의 녹취록의 이 내용도 네.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한 게 아닙니다. 앞에 내용들하고 쭉 결부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은 이 김성태가 이런 방식으로 허위 진술하고 추가 폭로를 하려고 한다. 네. 이게 이제 전제돼 있고요. 그 내용은 이화영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렵다. 이런 그러니까 취지 얘기가 아닙니다. 피고인 이화영 씨의 주장인즉슨 김성태가 허위 폭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들으셨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녹취록을 보면 네. 앞에 이제 대북 송금 그 방북 대가로 300만 불 줬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진술이 조작되고 했던지에 대해서 김영태 변호사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녹취록 막판 전체 44페이지 분량 중에 38페이지 끝부분에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하는 건데요. 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한다. 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김만배 씨가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을 만나잖아요. 예. 그건 이것과 상관없는 거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게 연결되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김성태와 김만배 간의 뭐 메모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재판 거래 내지는 변호사비 대납 이런 사건으로 구체적 혐의 사실이 있었다면 수사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쌍벌 간의 관계는 최초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요.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관련된 또 구속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사실관계나 이 증거가 확보가 됐다고 하면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떼내거나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이 중단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 얘기가 다시 언급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 김성태가 또 폭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휘발성이 크다는 건 이게 이렇게 공개될 경우에 방어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이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마치 큰 비위가 있고 변호사 대납이 뭔가 다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폭로될까 봐 두려움을 표현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화영 변호인 간의 녹취가 있었던 공개됐던 날짜는 그제께입니다. 법사위 이제 그 청문회에서 나왔던 건데 그제 어제 오늘의 이르기까지 저희로서는 처음 듣는 새로운 이제 해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숨겨진 진실을 폭로할까 봐 두렵다는 게 아니고
허위 폭로를 할까봐 두렵다라고 한 뜻이다라고 했는데 구 변호사님.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일단 권순일 대법관이 결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게 예. 주심도 아니면서 그분은 이제 판결을 따져보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네. 갑자기 논리를 바꿔서 무죄 취지의 논리를 제공하면서 논의를 주도했다라는 건 사실관계가 기사로 확인이 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판례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평의를 굉장히 좌지우지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김만배 씨하고 8번 만났고 50억 클럽에 대한 폭로가 나왔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서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았고 이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의에서 왜 주도했는지에 대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건 기사로 다 확인됐고 본인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의 얘기는 저희가 계속 좀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도 재판거래 의혹 그것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와 정진상 씨에게 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쌍방울하고 이화영이 작업하고 있다며 네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네.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쌍방울하고 저기 이화영이 그 권순일 작업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네. 비밀인데. 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냐고 만병이 얘기해주니까 알지. 내가 그랬죠. 역시 만병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업하고 있는 거 맞다. 그렇게 이제 털어놨어요 저한테.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이 역시 만배영이 참 대단해. 작업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유동규 씨가 들었다는 건데 물론 전원이긴 합니다만은 호준석 대변인께요. 네. 저런 말 유동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이 이제 작년에 한 말인데 네. 저게 갑자기 뭐 어디 유튜브 나와서 이제 폭로한 것이 아니고요. 네. 재판에서 김용 씨 재판에서 대선 자금을 요구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으니까 네. 그때를 그 시점을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미 저기 대선 후보 나서기 전인데 그때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상대방 쪽 변호인이 이게 추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 우리는 그것이 이제 클리어될 걸로 알고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저희 얘기가 나온 법정에서 나온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만배 씨한테 들었고 정진상 씨한테 확인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사실 시인을 했다는 그런 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그 팩트가 있다. 김성태한테 팩트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사실상 이게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네. 김성태 씨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이 그 변호사비 증거는 김성태 씨가 그러니까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변호사비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당시 나왔던 녹취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쌍방울이 이제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자금 세탁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수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제 수사가 이 진술로 인해서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대법관에게 정말 로비를 해가지고 판결이 1, 2심에서 다 유죄로 났던 것이 대법원에서 바뀌고 그것도 그 당시에 논리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토론회에서 한 것이니까 그건 뭐 괜찮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게 정말 로비가 작동했다면 이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대 사법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른바 이화영 녹취록에서는 재판거래 의혹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대목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왔는지 직접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한번 제기하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복 쌍방울 관련해서 내복이라고 네, 저 이제 내복 얘기가 나오는 것은
쌍방울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내복 한번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제 그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를 사실은 해온 건데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에 결과적으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황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가깝게 그리고 오랜 기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어떤 변호를 해왔다는 이태영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쌍방울 사회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어떤 사회이사로서 급여를 받았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어떤 물증을 찾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렇지만은 어떤 불기소 결정문에도 쌍방울 자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네. 저는 조건부 저는 어떤 문구를 저는 적시했다고 보고요. 네. 이때도 이 기사가 나면서 뭐라 했냐면 향후 다시 이 수사가 재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검찰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 이 수사는 다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적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